아니, 아내 돈을 잠깐 훔쳤어, 한 10,000원. 응. 그럼 마누라한테 따로 미안하다고 얘기 안 해도 되는 거야? 3만 원까지는 괜찮아요. 오늘은 네, 오늘은 박완서 작가님의 네. 가지고 오는 책도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분이 처음 나오신 거예요? 정호승님에 이어서 네. 박완서님을 또 이렇게 모시고 나오셨습니다. 네. 제가 책을 이제 잘 읽다가 한동안 이제 뜨개 책만 좀 읽다가 이제 올해 책을 좀 열심히 읽으려고 다시 마음을 먹었는데 또 오빠들이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책을 또 보게 됐는데요. 제가 오늘 골라온 책은 박완서 작가님의 세 가지 소원이라는 책이에요. 네, 이렇게 생긴 책인데요. 제목마저 우리가 읽기도 전에 막 얘기하고 싶고 같이 또 이렇게 너는 뭐니? 너는 세 가지 소리 있다면 뭐야? 이렇게 해서 얘기할 수 싶은 그죠? 네. 네, 이 책은 그 작가 앞에도 쓰여 있는데 작가님이 한 70년대부터 뭐 기고를 다른 곳에도 많이 하셨잖아요. 뭐 소설 쓰시는 거 외에도 그런 짧은 이야기들, 네, 꽁트 같은 것 중에서 이제 모으신 건데요. 전체 10개 정도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그 중에서 세 가지 소원, 표제와 같은. 네. 강해는 뭐 환경에 따라 다르고 뭐 시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떠오르는 세 가지 소원 중에 한 가지만 얘기해 보라면 지금 떠오르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아이들이 잘 커서 네. 참 아이들이 잘 커서 엄마는 참 위대해. 어떤 좀 힘든 상황이 제가 없는 상황에서 맞닥뜨릴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이 됐을 때도 담대하게 굳건하게 잘 헤쳐나가길 모든 걸 제가 다 해줄 수는 없으니까. 네. 우리 경식이 나? 나 지금 소원이 있다면 이 유튜브 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정말 이 각박한 세상에 힐링이 되고 또 우리가 처음에 둘이서 시작했지만 이제 또 일반 사람들도 우리 친구 찐찐도 한번 나왔잖아, 그치?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통해서 또 일로 초대할 테니까 우리 또 댓글 써주셔가지고 우리가 또 뽑아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아지면 나는 엄마의 자격으로, 아빠의 자격으로, 친구의 자격으로 각자 포지셔닝이 다 있잖아. 그래서 와가지고 우리한테 또 우리 또 구독자한테 책을 한 권 딱 읽어주고 가면은 본인이 너무 좋았다 그러잖아, 다들. 그 낭독의 힘이라고 또 동구 아까 또 얘기했지. 그랬으면 좋겠어. 네. 좋네. 동호는 네 소원 아니까 내가 안 들어도 될 거야. 그래, 내가 무슨 소원씩이나. 너 다 이뤘잖아. 난 숨 쉬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나 있지, 강해 있지. 내가 뭐 더 이상 뭘 필요해? 그럼. 다 이뤘지 뭘. 아유, 좋겠어. 정답이야, 정답. 자, 소원을 세 가지 소원. 네. 좀 읽고 나면 오늘은 좀 가볍고 좀 그러면서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네. 읽어드릴게요. 네. 세 가지 소원. 용구는 올해 중학생이 됩니다. 하루빨리 어린이 취급을 면하고 싶지만 엄마 아빠는 물론 고등학생 누나까지 중학생만 되어봐라. 지금처럼 놀게 내버려 두지 않을 테니 각오 단단히 하란 공갈 협박을 시도 때도 없이 하니 중학교는 입학식도 하기 전에 정이 떨어진 지 오래입니다. 그래도 용구는 엄마 아빠의 아들인 게 참 다행스럽습니다. 용구반 아이들이 거의 다 6학년 2학기부터 중학교 교과서로 과외 공부를 하는 걸 보면서 느낀 용구의 생각입니다. 어떤 아이는 용구네가 가난하지도 않은데 중학교 공부를 미리 안 시키는 게 이상한지 너 혹시 어두운 아들 아니냐 하고 놀리기까지 하더군요. 용구는 그런 소리에 화낼 아이가 아닙니다. 용구는 자기가 얼마나 아빠 얼굴을 빼다 박았는지 알고 있고 엄마 뱃속에서 나온 것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엄마한테 푹 안겼을 때 그 따숩고 편안한 느낌이 엄마 뱃속에 있었을 적의 기억을 생생하게 불러일으켰으니까요. 아직까지 뭘 강요한 적이 없는 엄마 아빠지만 용구가 중학생이 된다니까 생각이 좀 달라지신 모양입니다. 지난 크리스마스엔 꼭 판공성사를 받으라고 야단이시지 뭡니까? 그전엔 용구가 성사 받는 걸 너무 싫어하는 걸 아시고는 스스로 우러나서 할 때까지 기다리실 눈치였습니다. 용구가 착한 아이라고 실수는 자주 하지만
타 이름은 알아듣는 보통 아이라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판공성사는 저희는 성당을 다니니까 다 아는데, 예, 이제 신부님 앞에 가서 이제 죄를 대신 말하는 거죠. 네. 옛날에는 판공성사라고. 옛날에는 판공성사였고 우리 때는 이제 고해성사라고. 네, 그렇죠. 엄마는 이제 곧 내년이고 내년이면 넌 중학생이 된다. 중학생이 되면 뭐가 달라지느냐 하면 엄마가 더는 내 응석을 받아주지 않을 테다. 그건 아마 예수님도 마찬가지일걸? 아빠는 더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원래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쓴 법이다. 꼭 해야 할 일을 하기 싫다고 피하는 게 아니다. 결국 용구는 정해진 날 성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고백소 앞에는 용구 또래의 아이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용구는 좀 두렵기도 하거니와 고백할 잘못도 없는데 거기 줄 서 있다는 게 약이 올라 무엇을 잘못했는지 돌이켜 볼 새가 없었습니다. 어느 틈에 제 차례가 되어 고백소에 들어서니 준비 없이 들어왔다는 두려움 때문에 도망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신부님의 음성이 들리지 뭡니까? 자세히는 못 알아들었지만 어서 고백을 하라는 말씀처럼 들려서 황급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당장의 불만을 말했습니다. 저요, 제 잘못은요, 고백 성사하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죄 지은 생각은 안 나고 조그만 실수는 맨날 저지르지만 고백한다고 다시는 안 저지를 자신도 없는데요. 맨날 세수는 왜 합니까? 곧 다시 더러워질 텐데. 신부님의 음성입니다. 보속은 이 해가 가기 전에 좋은 일을 3번 하라는 거였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3번 좋은 일 하는 건 나중이고 성사를 보고 나니까 마음이 정말로 세수를 하고 난 것처럼 개운해지지 뭡니까? 마음에도 얼굴이 있나 봅니다. 먼저 성사를 본 앞집에 사는 진수가 기다려줘서 같이 집으로 돌아오면서 용구는 친구는 무엇을 보속으로 받았는지 물어보았더니 묵주기도 바치는 거라고 하더군요. 용구는 묵주기도도 싫어했기 때문에 자기 보속이 가볍다고 생각하며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좋아하는 것도 잠깐 좋은 일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집에서 하는 좋은 일은 다 누나 차지였습니다. 누나는 공부를 잘해서 엄마 아빠를 늘 기쁘게 해드릴 뿐 아니라 엄마의 설거지 도와주기, 피곤한 아빠의 어깨 주물러 드리기 등 좋은 일은 다 독차지하고 있으니까요. 또 전철 타고 가야 하는 할머니 댁에 심부름 가는 일도 누나의 몫이었는데 누나는 시키는 심부름만 하는 게 아니라 가서 할머니를 즐겁게 해드리는데도 특별한 재주가 있나 봅니다. 누나가 다녀오고 나면 꼭 할머니한테서 전화가 옵니다. 용숙이 재롱 때문에 얼마나 웃었는지 10년은 젊어졌다나요? 재롱이라니. 할머니는 누나가 아직도 3살 먹은 어린애인 줄 아시나 봅니다. 이래 놓으니 용구가 할 좋은 일이 어디 남아 있겠습니까? 용구가 진수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더니 진수 말이 집에 없는 걸 집 안에서 찾으면 어떡하냐 이 바보야. 집 밖에서 찾아야지. 그렇게 핀잔을 주면서 아주 쉬운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동네 전철역 계단에 가난하고 불쌍해 보이는 사람이 3씩이나 앉아서 소쿠리를 앞에 놓고 구걸하는 걸 너도 봤을 거다. 엄마한테 돈을 3,000원만 달래서 1,000원씩 소쿠리에 넣고 오면 좋은 일 3번을 한꺼번에 하는 게 된다고요. 진수는 용구보다 공부도 잘하니까 머리가 그만큼 좋은가 봅니다. 용구는 뜰 듯이 기뻐하며 즉시 엄마한테 달려가서 3,000원만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좋은 일에 쓸 거니까요. 그러나 용구가 3,000원을 어디다 쓰려고 하는지 안 엄마는 그건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아무런 수고도 안 하고 엄마한테 돈 달란 것밖에 없는데 그게 어떻게 좋은 일을 했다고 할 수가 있겠니? 난 돈을 벌 수 있는 어린이니까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돈 안 드는 좋은 일을 생각해 봐야지. 쉽게 하려고 하니까 돈으로 때우려는 생각 먼저 하게 되는 거란다. 좋은 일은 다 누나한테 시키면서 엄마가 안 시키는데 내가 무슨 수로 좋은 일을 만들어내. 참 너희 엄마 못됐구나. 자식한테 좋은 일도 안 시키고 그럼 한번 좋으신 성모님한테 부탁해 보렴. 좋은 일 좀 하게 도와주세요 하고 엄마의 그 말씀이 용구에게 솔깃하게 들렸습니다. 판공성사도 했겠다. 성모님께도 꼴릴 게 없으니 그 정도의 부탁은 해도 되겠지. 그래서 성모님
좋은 일 하나만, 아니 한꺼번에 3개만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빌다가 좋은 일 나와라 뚝딱 어리광도 부렸다가 온종일 중얼거리면서 다녔습니다. 그때 누나가 난처한 얼굴로 제 방에서 나오더니 막 짜증을 부리면서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내일 모레 컴퓨터 실기시험을 보신다고 나보고 좀 와보래. 나도 내일부터 시험인데 할머니가 날 쉽게 놔주시겠어? 할머니도 참 주책이야. 지금 컴퓨터 실기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면 도대체 어디다 써먹으시겠다는 거야? 엄마 나 어떡하지? 미치겠어. 심심하다고 구민회관으로 컴퓨터를 배우러 다니신다더니 그냥 취미로 배우시는 게 아닌가? 시험까지 보시게. 너한테도 이번 시험은 중요한 시험인데 어쩐다니? 엄마도 난처한 얼굴입니다. 이 집에서 컴퓨터 도사는 누나보다는 용구입니다. 할머니가 그걸 몰라보시다니. 용구는 그게 섭섭했지만 누나를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게 누나에게 좋은 일이다 싶으면서 번개처럼 성모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확신 같은 게 생겼습니다. 대신 가기를 자청하니까 온 집안 식구가 대환영입니다. 누나는 너무 좋아 용구를 얼싸안고 펄쩍펄쩍 뜁니다. 할머니가 누나를 대신할 용구를 안 반기면 어떡하나 걱정한 것과는 달리 대환영입니다. 아이고 내 새끼 이게 얼마만이냐고 반기신 후에는 당신 자랑부터 하십니다. 구민회관에서 하는 컴퓨터 교실에서는 실기시험에 앞서 필기시험을 먼저 봤는데 할머니는 거뜬히 합격을 하셨고 합격자 중에서도 최고령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 연세에 어떻게 그 어려운 시험을 재수도 안 하고 단박에 합격했느냐고 부러워하고 축하도 해주고 야단 법석이랍니다. 아빠가 할머니의 막내고 용구가 또 아빠의 막내이기 때문에 딴 애들 할머니보다 많이 늙으셨습니다. 그런 노인네가 컴퓨터를 배워서 어디다 쓰실지는 모르지만 시험에 붙고 싶어 하시는 거나 시험을 겁내시는 거나 아이들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할머니가 실기시험을 잘 치시고 싶어 아무리 연습해도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건 한글을 치는데도 자꾸만 영어가 나오니 고물 컴퓨터 하나 얻은 게 고장이 난 것 같다는 거였습니다. 용구는 그 까닭을 단박에 알아냈습니다. 할머니는 배운 대로 양손을 다 써서 자판을 누르는 것까지는 좋은데 왼손보다 오른손을 약간 빠르게 눌러서 자음보다 모음을 먼저 치게 되어 그렇게 되는 거였습니다. 할머니는 사람은 원래 오른손이 빠르게 되어 있는데 왜 자판을 그따위로 설계했는지 모른다고 기계 탓을 하십니다. 그래서 용구는 그건 기계 잘못이 아니라 잠을 왼쪽에 있게 만든 세종대왕 잘못이라고 했더니 세종대왕이 잘못을 저질렀을 리가 없다며 열심히 왼쪽 먼저 나가는 연습을 하셨습니다. 용구는 참을성 있게 할머니가 오른손보다 왼손을 먼저 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간발의 차이니까 할머니는 곧 익숙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오랫동안 지켜봐주고 가르쳐준 용구를 몇 번이나 칭찬하고 기특해 하면서 가다가 뭐 사 먹으라고 돈을 3,000원이나 주셨습니다. 오다가 보니 전철역 계단에 불쌍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용구는 그 사람 앞에 놓인 동전밖에 없는 소쿠리에 3,000원을 다 넣어줄까 하다가 1,000원은 군것질 하려고 남기고 2,000원을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성모님이 3가지 소원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와, 야, 진짜 이 콩트다, 콩트. 좀 말랑말랑하고. 그리고, 너무 잘 쓰시네. 너무 잘 읽었고. 재밌죠? 네. 나는 듣는 내내 처음부터 지금까지 입꼬리가 내려간 적이 없었어. 난 내 스스로 느꼈어. 아이들이 너무 인성 자체가 너무 착한데, 너무 잘 키웠는데, 같이 커가는 거겠지만. 그 욕에 맞는 또 그 어떤 그 목소리의 톤으로. 그럼. 가해가. 그때 읽은 톤하고 좀 약간 다르게. 그렇지. 분위기에 맞춰서 분위기에 또 맞춰서. 읽어주니까. 낭독의 힘이지. 야, 또, 지금 아이 키우는 또 입장이니까 또. 그리고, 자, 공감이 가는 게, 비슷하게 나 어렸을 때도, 나도 그랬거든. 난 고해성사라고 그랬는데, 고백성사, 고해성사 그랬는데, 난 고해성사라고 그랬는데, 이게 정해진 날이 있는데, 그걸 해야 됐잖아. 네. 근데 나도 똑같이, 갑자기 내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 줄 서 있으면서 똑같이 나 그런 거야. 잠깐만. 억지로 찾아냈지. 근데,
금방 찾아야 되는 게 이제 동생 괴롭힌 거, 뭐 이런 거지. 동생을 괴롭혔습니다. 뭐 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기도문 2번 외우고, 뭐 하고, 뭐 네. 하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 그때 기억이 나오면서도, 맞아. 공감이 가는 거야. 진짜 그 나이 때 그랬었어. 그것도 그렇고 괴로운 건 또 뭐였냐면 고해 형사를 볼 때 이제 늘 하게 되는 그 죄들이 있잖아. 죄를 고백하는데 매주 이제 주일 미사를 볼 때 지난주에 저지른 죄를 또 얘기해야 되네. 맞아. 또 얘기를 해드리니까 이게 부끄러워서 더 이상, 그러니까 나중에는 있잖아. 와, 고해사에서 죄를 짓게 돼. 뭐냐면 거짓말. 없는 죄를 지어. 그래, 맞아. 야, 그럼 고해소를 나오면은 진짜 세수한 것처럼 마음이 깨끗해져야 되는데 마음이 무거워. 더 더러워져. 신부님 앞에서까지도 거짓말을 하고 나온 거야. 이게 뭐야? 와, 그때 생각이 난다. 그리고 거기가 구멍이 똥을 빵빵빵빵 뚫렸잖아. 그치. 네네. 난 그게 궁금해서 그게 열릴 수가 있는 거야? 그쵸. 그런 것도 있죠. 이쪽도 열리고 신부님 방도 열리고. 나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좀 떨어져요 그러더라고. 신부님, 본당 신부님이더라고. 나는 누가 들어가시느냐 궁금했거든. 본당 신부님이 들어가셔서 그래서 보니까 본당 신부님이야. 그리고 아직도 전에 거기 위에 노란불 조그만 거 하나 있었고 거기 들어가면 그게 어린이 때여서 그런지 왠지 일단 거기 들어가면은 모든 죄를 꺼내놓지 않으면은 큰일 날 것만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을 또 받잖아. 근데 공감 가는 건 진짜 거짓말 또 거짓말 했다, 맞아. 그래. 그랬네. 네. 저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너무 큰 죄를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너무 큰 죄를 지어서 그걸 고백하러 가는 일은 사실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보면 꼭 봐야 되는 그때가 있잖아요. 부활절 전이나 크리스마스 전에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뭐 반복했던 일들이죠. 뭐 엄마 아빠한테 뭐 말 함부로 한 거, 그래, 뭐 똑같이 애들한테 잘 못했던 거,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고 나면 어렸을 때는 안 그랬는데 커서는 내가 부활절 전에 고백했던 거나 크리스마스 전에 고백하는 거랑 비슷한데 좀 그런 말을 하면 그 고해소의 분위기 때문에 그런지 괜히 울컥하는 게 있잖아요. 괜히 이제 엄마 아빠한테 말 안 예쁘게 했던 것도 그 안에서 들어가면 사실 그 미안한 마음과 용서를 미안한 마음을 엄마한테 아빠한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지금 여기 와서 내가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그렇지. 나는 그게 동호말처럼 자꾸 지어내야 되니까 괴롭더라고. 못 듣게 나는. 그러니까 동생 괴롭힌 것도 자꾸 반복되고 엄마 말 안 듣는 것도 뭐 나중에는 그게 한 몇 달 되면 폐료나. 그래서 다른 걸 이제 찾다 보니까 나중에 신부님이 오지 말라고 그럴 것 같은 거야, 느낌에. 근데 그러진 않으시는데 당연히 그러지 어린이 않지. 마음에서는 그래서 나는 그때 지난주에는 절에 갔다 왔습니다. 근데 막 괜찮아 그러더라고. 그리고 또 뭐 엄마 아빠 싸우는데 안 말렸습니다. 또 괜찮아 이래서 그게 죄가 되는지 약간 꾸며내다 보니까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렸을 때는 뭔가 이제 내가 큰 잘못을 해서 그걸 이제 용서를 받으러 간다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 커서 가면은 그거는 이제 내가 잘못한 걸 내 입으로 내가 듣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나오고 나서 마음이 너무 후련해졌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뭐 신부님이 나의 죄를 너무 궁금해 하시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을 편하게 하고 다시 잘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한 가지 과정, 정확한 거야. 그래서 내가 지난 겨울에 강혜야, 나 이거 고백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겨울에. 영재님, 고백해주세요. 난 냉담한 지 오래돼서 사실 이런 얘기 하는 것도 나는 진짜 그랬는데. 괜찮습니다. 명동성당에 지난 겨울에. 나 푸사에도 내가 그거 올려놨었잖아. 그 얘기? 답답하고 뭐 그래서 가가지고 그냥 내가 털어놓고 내가 이렇게 한 다음에 나오는 길이 진짜 아까 그 글귀처럼 마음에 아까 내가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 마음에도 뭐 세수. 세수 마음에도 얼굴이 있나? 마음에도 얼굴이 있나요? 세수라고 하니까 마음까지 깨끗해지는 것 같았습니다라는 느낌을 지난 겨울에 내가 딱 느꼈던 거야. 야, 오길 잘했다. 나 그 생각이 너무 들더라니까. 사실 저도 냉담하고 있어가지고 이 얘기를 하기 좀 그런데 근데 그런 건 그러니까 종교를 갖는 게 좀 중요한 거는 마음이 너무 이제 불편하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뭐 성당이든 교회든 저희는 성당인데 가서 그냥 앉아 있기만 해도 그렇지. 좀 절이든 마음에 교회든 네. 성당이든 앉아 있다가 나오고 내 죄를 갖다 나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할 그걸 습관을 만들어주는 게 고해성사였던 거였어. 그런 것 같아요. 야,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동해 이게 참. 너 매일 가야 되겠다. 아니, 당연, 나는 4시간. 4시간. 아니, 거기 나오면 안 돼. 나 나오면. 바깥에 나오면 안 돼. 근데 역할놀이처럼 그냥 이게 재밌는 상상인데 집에 꼭 고해석까지는 마련하지 못하더라도 커튼이라도 아니면 수건이라도 하나 이렇게 걸어놓고 그 뒤에는 아이 그리고 내가 아이한테 고백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쪽에 남편. 내가 남편한테 고백을 하고 여기에 아내한테 내가 고백을 하는 거지. 역할놀이처럼. 네. 아 그러면 진짜 가족 간의 관계가 뭐 꼭 웃으면서 확 풀어지지 않을까. 장난 같지만 그래서 신부님 놀이라고 할까 뭐 고해서 놀이라고 할까. 역할놀이 참 좋아해.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그게 근데 이게 잘 되고 다 같이 마음이 한결같으면 좋은데 그걸로 인해서 잠깐 당신 그 돈 썼어? 불 붙일 수도 있는 거야. 아 맞네. 그럼 맞네. 아빠 성적표 내가 그 위조했어. 너 그렇게 되는 거야. 나와. 그래서 제 3자한테 혹은 하느님한테 신부님한테 하고 한번 이제 초벌이라 그러잖아. 초벌로 씻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당사자한테 가든가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한 번에 내려놓으니. 야 그럼 이런 거 어떻게 해? 뭐 아내 카드를 몰래 썼어. 그게 몰래 되냐? 요즘은 띵동하고 나오는. 내가 하다 몰래 썼어. 근데 아내 돈을 잠깐 훔쳤어 한 10,000원. 너무 막 그 죄책감에 신부님한테 성사를 받았어. 그럼 쟤가 사해졌잖아. 그럼 마누라한테 딸을 미안하다고 얘기 안 해도 되는 거야? 아이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야? 네. 그럼. 이렇게 다 해야 되는 거야? 네. 그럼. 그럼 3만 원까지는 괜찮아요. 부인 입장에서는 희창이는 3만 원까지는 아니죠. 저희 남편은 3만 절대 안 되죠. 1,000원도 안 될걸요, 아마? 아유, 그럼 안 되지. 네. 야, 연구는 어쨌든 소원이 다 이루어졌어. 네. 결국은 왜냐면 이루어진 연구가 거야. 대단한 그러니까 누나를 도와줬고, 그렇지. 할머니를 도와줬고, 그렇지. 그리고 또 그분, 어려우신 분을 도와주고, 그리고 자기의 군것질도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덤으로. 상으로. 그런 거죠. 그러게. 참, 이게 아이들한테 여러 가지 좋은 일, 착한 일 스스로 나와서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옛날 우리 보이스카웃이라는 1일 1선 그래서 하루에 한 가지 좋은 일을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 네. 맞아. 일일 일선. 일일 일선, 와, 일기 잘 오랜만에. 쓰고 막. 옛날에는 요즘은 또 아람 다니는 거 뭐 여러 가지 많이 생겼더라. 우리 때는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였잖아. 그런 걸 보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그런 습관을 가지게 하는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해주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 커서도 도움이 될 거야. 난 또 하나 뭐 느꼈냐면 요즘 이제 뭐 금쪽 이런 프로그램 보면 네. 아이들 많이 나오잖아. 그렇지. 근데 사실 모든 아이들은 너무너무 예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제 환경, 부모님, 어떤 환경에서 아이들이 자라느냐에 따라서 그렇지 못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은 가만히 보면 그 순수한 아이들의 모습을 못 보는 거지.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거를 뭐라 그럴까? 이걸 가로 막아버리는 것 같아. 그럴 때, 너무 가슴이 막 미어지는 거야. 이 책 보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 네. 맞아. 저도 이 책에서 일단 용구가 이제 어쨌든 고해성사도 하고 3가지 소원도 성모님께 빌었는데 그걸 다 이제 이룰 수 있게 됐고 그랬는데 저는 그럴 수 있었던 게 이 엄마가 이제 초반에 얘기가 나오는데 용구는 어디서 데려온 애 아니냐? 너 왜 중학교 공부 벌써 안 하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인성이 더 중요하다는 거를 그러니까. 집의 생활을 통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누나도 지하철을 타고 할머니한테 가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일들을 계속 하도록 엄마가 이제 한 거잖아요. 요즘 같으면은 학원 가야 되니까 안 되고 뭐 등등 그러겠죠. 뼈 있는 말이었고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은 뭐 지자체든 아니면은 저기 뭐 구청에서 하는 거든
이 아이들을 잘 키우는 이제 부모가 되는 좋은 부모가 되는 프로그램이 몇 군데가 있다. 마포에도 있었었는데 거기 가 보면은 근데 그 동네 갔었어 너? 내가 안 가고 민우 친구 그 아빠가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좋은 부모가 되려고 그 프로그램에 들어갔대. 갔더니 뭘 가르쳐 주는 줄 알아? 아이 얘기 1도 없고 부부관계만 얘기하더래. 그렇지. 그냥 보여주면 되는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내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거는 부부싸움을 안 할 수는 없대. 아이 앞에서 화해하는 모습을 꼭 보여주래. 진심으로 쇼가 아니라 진심으로 쇼가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용감한 사람이 먼저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하는 사람이라는 것도 보여주고 이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아이 얘기는 안 해 했더니 형님 아이 얘기는 없어요. 그냥 부부 얘기만 있어가지고 얼굴이 빨개져서 나왔다라는 거야. 그거 정말 좋은 거더라고. 단순한 진리인데도 우리가 그러니까. 망각하거나 모르고 살아가니까. 지금 여기 용구 엄마 아빠도 뭐 지시하거나 시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 보여줬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야.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또 강의 부부는 얼마나 모범 부부입니까? 정말 그럼. 모범 부부 경연대회 하면 아마 1등 할 거예요. 눈물 나네요. 교회 성사 봐야 될 것 같은데. 진짜잖아. 왜 그래? 아니에요. 진짜. 그 콘서트 티켓 구해줬다. 지한이가 그 콘서트 좋아하잖아요. 바로 구해주고 그랬잖아요. 사인 거. 삼촌이 최고입니다. 네. 우리 강혜랑 이렇게 책을 읽으면은 이야기거리가 풍성해지고, 그래서 참 좋아. 하나만 더 가자. 오늘 여기 너무 힘들잖아. 그래? 지난번에도 지금 3개를 했어요. 너무 미안해. 왜냐면 우리가 솔직히 아까운 사람이라 욕심이 같아. 자꾸 나네요. 이제 가면 언제 또 오십니까? 또 드문드문 또 이렇게 한 번씩 불러야지 또 이게 맛있지. 그래? 그럼. 재미난 이야기 또 다음에 추천해 드릴게요. 워낙 독서를 많이 하니까 참 고맙네. 얘기 나온 김에 이 얘기를 좀 하고 끝내야 되겠다. 뭐? 우리 강혜님이 5월에 책이 나옵니다. 진짜? 책이 나옵니다. 야, 닭살 돋는 거 봐. 직접 소개를 좀. 뜨개질 취미가 있는데, 하여튼 뜨개 책이에요. 뜨개책. 소개를 좀. 네, 제가 뜨개질을 취미로 하고 있는데, 기회가 좋아서 뜨개질, 이제 도안과 뜨개질, 그러니까 그 가방을 만들 수 있는 도안이 들어가 있는 뜨개질 책을 준비해서 5월에 나올 것 같아요. 그 남자 회원은 없습니까? 남자분들 중에도 외국에는 뜨개질 잘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외국이나 이러죠. 한국에도 나타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아무튼 잘 준비했는데, 예쁘게 만들어서 오빠들도 하나씩 제가 해드릴게요. 네. 고마워. 일단 책 나오는 게 너무 기쁘고. 그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